평소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한국성에 대한 문제, 한국성을 어떻게 현대적인 방법론으로서 재형성시킬 것이냐. 향단에 있는 이 건물에 접근하는 방법론이 이 건물하고 그거하고 비슷해요. 그래서 길에서부터 건물로 접근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로 회전하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위에 마지막에 올라가면 마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실내로 연결되고 하는 것이 향단하고 이 건물하고 거의 유사합니다. 내가 설계하는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선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선을 길게 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그래서 어느 건물이든지 제가 설계한 건물은 그 바로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면서 마지막 공간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긴 동선 체계가 과거에는 그거는 기능적이지 못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당했지만 근세에 와가지고는 그것이 인간의 삶을 위해서 훨씬 유용한 것이다. 유용한 불편함이다. 불편하지만 유용한 것이다라는 것이다. 동선이 길게 됨으로 해서 더 많이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선에 따라서 동선의 그것이 그 변화에 따라서 시각적 대상이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거죠. 앞으로 갔을 때 보였던 어떤 것이 그 다음에 돌아섰을 때는 다른 풍경이 보이고 또 다시 돌아오면 빛이 떨어지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임에 따라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그 대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. 그 뇌가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고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이 건물의 경우도 저쪽 입구에서 들어와서 이 밑에 원래 이제 연못이었는데 이 램프웨이를 올라오기 직전에 물을 보고 경사로를 따라서 오면은 이 문이 보이고 다시 돌면서 하늘이 보이고 또 올라가다 보면 옆에 정원이 보이고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와서 가면은 또 실내로 들어가고 실내에 들어가서도 또 다른 풍경이 전개가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.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그 영화적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한 장면 한 장면이 끊임없이 바뀌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게 다 합쳐지면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바로 긴 동선의 끝은 자기의 움직임의 이 결과인데 그것을 다 돌고 나면은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것. 그게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이 마당의 형태를 보면은 디귿자로 감싸져 있는 가운데에 그 마당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마당은 저 뒤에 있는 산의 흐름이 연결되는 그러한 그 장소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마당 부분, 지금 저쪽에 그 의자가 놓여지고 했는데, 상황에 따라서는 이 벽면에 영상을, 저녁 같은 경우에 영상을 데리고 저기 앉아서 그걸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,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러한 느낌은 저 입구에서 들어올 때는 이런 거를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경사로를 따라서 반쯤 올라와서 중간 이상 올라왔을 때 비로소 저 산의 흐름이 여기로 연결되고 다 올라와서 보면은 여기에 다양한 어떤 그 자연적인 이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. 실내로 들어와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빛에 대한 처리였어요. 나는 개인적으로 빛은 공간의 영혼이다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.
이 공간에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 건물의 경우는 외부에는 이 도시 구조대로 가로변 따라서 곡선진 면이 있는가 하면, 일단 내부로 들어와서는 직선화되어 있는 공간이 두 개가 겹쳐서 만나지기 때문에 그 틈새에 천창을 통해서 빛이 흘러 들어오게끔 이제 만드는 것이죠. 그 틈이 곡선이 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약간 넓고 어느 부분은 좁고, 그래서 좁고 넓고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면서 빛과 그림자의 형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.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, 이 크고 작은 것의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빛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,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영혼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. 외피에 있어서 표정, 이제 건물의 표정이라고는 파사드를 표정이라고 생각하는데, 건물의 표정이 하루 종일 변할 수 있게끔, 그 변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, 그림자에 의해서 그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표면의 표정이 계속 바뀌죠.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이 오전에 해가 저쪽 동쪽에서 떴을 때 이 나무 그림자와 그 다음에 벽에 콘크리트, 이 노출된 콘크리트의 그림자들이 굉장히 아주 묘하게 보입니다. 그러다가 오후 돼서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 또 그 그림자들이 반대로 떨어지고요.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 건축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이 따로 없습니다. 그 나름대로의 그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, 어느 용도에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재료가 갖고 있는 그 물성을 어떻게 잘 표현을 내느냐,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굉장히 같은 콘크리트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반들반들하게 하는가 하면, 또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우툴두툴하게 만드는 거죠. 우툴두툴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, 그 다음에 빛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일 많이 깊이 들어간 것, 그 다음에 중간, 그 다음에 튀어나온 것, 이런 이 서너 가지의 유형을 지그재그로 여기서 일직선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이 선이 서로 어긋나게 함으로 인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그 형태를 만들어낸 거죠. 외부 마감에 대한 거는 그렇게 물성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